이 도시는 더 이상 자유의 공간이 아니었다. 도로는 깨끗했고 빌딩은 반짝였지만 모든 창문은 국가의 눈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한때 기회의 수도라 불리던 서울은 이제 통제의 수도로 불렸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 리쪼 이밍이 있었다. 그는 정의를 말했고 평등을 외쳤다. 그러나 그의 평등은 같은 권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약을 나누는 것이었다. 집을 가진 자는 죄인이 되었고 집을 갖지 못한 자는 복종을 미덕으로 배웠다. 리쪼 이밍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리쪼 이밍 정부는 도시를 3단계로 구분했다. 1등급 규제지역, 2등급 관리지역, 3등급 일반 거주지역. 이중 규제지역은 정부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규제는 국민을 위한 방패이며 그 방패는 도시의 가치를 보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일수록 집값은 가장 높았다. 강남 서초 송파. 그곳은 통제받는 자들만의 성역이었다. 허가 없이 진입할 수도 거주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의 아파트는 매년 수천억 원의 가치를 더해갔다. 정책은 평등을 외쳤지만 결과는 계층의 봉인이었다. 규제라는 말은 더 이상 억제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권의 증명서였다. 서울의 외곽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임대단지가 들어섰다. 이곳의 사람들은 정책의 수혜자라 불렸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저렴했으나 자유가 없었다. 주소 이전조차 신고 없이 불가능했고 정부의 데이터망에 모든 생활이 기록되었다. 한 가장은 말했다. 우리 집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의 창고 한 칸이에요. 출퇴근 시간은 2배로 늘었고 교육문화의료시설은 반으로 줄었다. 아이들은 도시의 빛을 TV 화면으로만 봤다. 서울 중심은 꿈의 도시가 아니라 금지된 도시가 되었어요. 이것이 리쪼 이밍식 평등의 결과였다. 리쪼 이밍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투기의 범죄라 규정했다. 그의 연설은 매번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이 집으로 돈을 벌 때 국가는 가난해진다. 처음에는 투기꾼을 잡는 정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제 1주택자조차 투기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1가구 1주택 제한을 넘어 1가구 1임대 승인제를 도입했다. 집을 사려면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다. 승인이 늦으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고 심사 기준은 국가 충성도였다. 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의 증표였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임대가 주어졌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허락이 주어졌다. 그 사이에 중산층은 사라졌다. 리쪼 이밍은 국민의 부를 균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빈곤의 균등이었다. 부동산 매매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세금으로 환수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시세평가 차익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부과되었다. 그 세금은 도시의 중앙기금으로 모였고 그 돈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외교 예산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도란뿌였다. 그날 서울 전역의 대형 스크린에는 생중계가 흘러나왔다. 리쪼 이밍과 도란뿌가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리쪼 이밍은 말했다. 이 3,500억 달러는 과거의 서름을 씻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국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돈은 국민의 주거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기자들은 물었다. 국민의 세금이 외국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쪼 이밍은 대답했다. 평화를 사는 것보다 값싼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았다. 그 돈은 평화를 사는 게 아니라 굴종을 세탁하는 비용이었다는 것을. 도란뿌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서 리쪼 이밍의 나라는 조금 더 작아지고 있었다. 도시는 철저히 분리되었다. 엘리트는 규제지역의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정부 임대단지에 모여 살았다. 임대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정책 순응도가 낮은 세대는 갱신에서 제외되었다. 언론은 이를 정의로운 주거개혁이라 불렀지만 시민들은 임대사회의 감옥이라 불렀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집을 꿈꾸지 않았다. 그들은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만 집을 샀다. 가상세계 속 아파트는 단돈 1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고 현실보다 자유로웠다. 리쪼 이밍 정부는 이를 사회적 안정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그것은 꿈꾸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던 그의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데이터베이스가 마비되면서 임대 갱신 기록이 사라졌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무주택 불법 거주자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항의했지만 방송은 침묵했다. 정부는 사과 대신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주권은 임시 정지된다. 거리엔 분노가 차올랐다. 사람들은 종이 팻말을 들었다. 우린 집이 아니라 삶을 원한다. 하지만 리조 이밍은 끝까지 확신했다. 국가는 흔들려도 질서는 남는다. 몇 년 후 서울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임대단지에 살고 모든 임대단지는 똑같이 생겼다. 소유의 개념은 사라졌고 경쟁은 없어졌다. 대신 모든 이의 삶은 예측 가능했다. 아침 7시 기상 밤 11시 취침, 그리고 매달 갱신되는 임대 허가서. 그들은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조이밍의 초상화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집이 없으면 다 평등하다. 이 문장은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시대가 자유를 잃은 이유이기도 했다.